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비상 뉴스 특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대응 단계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밀폐된 장소에서의 회합 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고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를 먼저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조보경 기자, 먼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조금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 있는 중증 환자는 총 2명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56세 여성이 경북대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지병이 있어서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에크모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중증 환자는 57세 남성인데요. 이 남성 역시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 확진자 숫자도 점검을 해보죠. 오늘로 300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수는 오전 기준 총 302명입니다. 어제 오후 4시보다 93명이 늘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예, 아주 어린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최연소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만 4세 여자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대구 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이 원생은 58번 환자가 교사로 있던 동구 하나린 어린이집 원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와 고등학생 또 공무원 등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영진 시장 브리핑에서 들었는데요. 여전히 꽤 많은 교인들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요. 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전수 조사 중입니다. 9,3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이 증상이 의심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670명은 아직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넘겨받은 명단에는 교인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락처가 잘못됐거나 혹은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일단 시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도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대구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대구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얼마나 준비가 됐고 또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요? 네, 대구시는 동산병원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지금 520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여 개 병상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다만 이 병상들이 모두 당장 사용이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의료진도 투입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확진자 302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만 입원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입원 절차를 밟아나가 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예, 이제는 또 역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경북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을 연결해 그쪽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희령 기자, 오늘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된 사망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4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자는 54번 확진자인 57살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던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남병원에서 가장 먼저 확진된 2명의 환자 중 1명입니다. 이 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증 폐렴이 있어서 대남병원에서 동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폐렴이 계속 악화되는 바람에 코로나19 확진 5일 만인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숨졌습니다. 예, 이 4번째 사망자 관련돼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건 확실한데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인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은 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사망한 것은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환자가 어제 중증으로 분류됐던 환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들 대부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은 코호트 그러니까 시설이 통째로 격리가 돼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염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 99명이 정신병동 환자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많은 환자들을 옮길 병원도 부족하고 이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격리나 이송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이 있는 5층을 통째로 격리병동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자와 의료진들이 격리된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정신병동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나 이 부분도 궁금증인데 어떻습니까? 우선 대남병원 정신병동이 폐쇄병동이라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병동 안에서 아무래도 밀접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또 환기가 부족했을 것으로 또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속보들 또 예방과 대응책 등을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국의 조익신 기자, 고석승 기자가 나왔고요.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기존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지난 2월 28일까지 31명에 그쳤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31번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500명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심각 단계로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검사 장비와 방역 물품 등 필요한 자원을 전폭 지원하는 체계도 갖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심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경계 단계였는데 심각 단계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계 단계라는 건 이제 애초에 기준 자체가 지역 사회에 제한적 전파가 있었던 상황을 이제 의미하고요. 경계 단계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확진자 중심의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기존 그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또 접촉자를 찾아서 확산을 방지하고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퍼지지 않게 봉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심각 단계가 되면 이제
그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이 될 때 발효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확진자를 이제 위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사망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이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 단일 그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처의 협력을 받아서 지자체와 이제 여러 각 그 본부서들과 같이 이제 총력 대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계 단계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기존 확진자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부분을 막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심각 단계라면 이미 확산이 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군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이 분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될 텐데, 강제력이 좀 더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법적인 강제력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효가 되게 되고요. 예. 본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강력한 그런 방역 대책들을 이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신천지 교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다음에 기존 단계와 이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오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직접 전해드리면요.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고,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이제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있는 행사 등은 위험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신천지 외에도 다른 종교나 일반 단체도 이런 행사들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면 심각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종교 행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대규모 행사랄지, 예. 이제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방역 당국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들이 이제 심각 단계부터는 좀 더 원활하게 예.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심각 단계에서는 그런 강제력을 동원하는 조치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더 마련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천지에서는 오늘 입장을 잠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 오후 5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뉴스특보 2부에서 신속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자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해도 어제 오후 4시 기준보다는 100명 넘게 늘었는데요. 조익신 기자, 예. 오늘 추가 확진자 소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죠. 예, 오늘 오전 9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규 확진자 12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55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7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3명이 대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신규 확진자 48명에 대해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추가 사망자도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사망자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에서 숨진 아마 41살 남성입니다.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는 57살 남성인데요.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망자는 대구 경북대병원 응압병동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여성입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에크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세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에크모나 기계호흡을 한 환자는 2명,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치료를 받는 환자는 4명입니다. 예, 잠깐 숫자를 먼저 또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31번 확진자까지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었습니다. 매일 한두 명 정도에서 잘 막고 있었는데 31번 확진자 뒤로, 그러니까 2월 19일부터 관련 확진자가 하루에 20명, 53명, 그다음에 100명, 그리고 어제는 229명이 늘어서 매일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먼저 좀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관련 사망자는 5명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관련 사망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이게 사망자 중에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사망했는데 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인지 아직은 잘 모른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이제 보통 폐렴을 일으키고 이제 폐렴이 악화되면서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진행인데요. 예. 환자들 중에서는 가끔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것들이 갑자기 와서 그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중앙임상 TF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과 상의를 해서 진짜 직접 사인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대구의 경우 저희 취재 기자 얘기를 현장에서 들은 바로 하면 지금 대구만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반 정도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19의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격리 병상과 이제 잘 시설이 갖추어진 3차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지만 예. 또 상대적으로 이제 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은 본인의 면역에 의해서만 충분히 이제 1, 2주 이내에 다 회복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그 자원을 갖다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견지에서 이제 나눠서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자가격리할 때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에 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는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시설격리나 병원격리가 돼야 될 분들이 예. 어찌 보면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격리지만 본인이 병원에 격리돼 있다는 거랑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지만 자가격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러면 자가격리된 확진자들의 의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에 일부 확진자의 경우 격리 중에 뭐 친척을 만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 뭐 지금 그 심각 단계로 이제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제 예. 전부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모자란 인력들을 이제 충분히 잘 수급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체계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신천지 교인 관련돼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적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각 시도에 대구 교회에 갔다 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진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그 어제를 기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오늘 나온 추가 확진 환자를 봐도 대구와 경북이 물론 가장 많았지만 그 외에 부산, 경남, 제주, 경기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아직 확산세가 가파르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뭐 전국적인 지역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론 서울, 경기 등에 약간이 더 있지만요.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사실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사회의 감염 우려는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활동하는 곳에서 얼마나 감염 위험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 숫자가 이제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보건당국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숫자라고 볼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대구와 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정부에서 단계를 올렸지만 심각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별 환자들을 찾아서 관리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그 지역사회 시스템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신천지교회나 청도 병원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연관된 환자들이 소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봉쇄를 하기 위한 전략을 아직도 펴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 단계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구 청도 지역은 이제 전체 전부처적인 협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최대한
그 감염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봉쇄 전략을 아직도 좀 고수하면서 이제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확진자 숫자가 적은 지역은 충분히 격리, 그러니까 봉쇄 전략을 통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이미 확산이 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이제 확산을 인정하고 심각 단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5명,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입니다. 5명으로 됐는데 최근 경주에서 40대 남자가 약간 병원에 사실 있지 않았었는데 자택에서 사망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도록 하죠. 네, 지난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원래 야간 근무조인데 출근을 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남성은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는 기침이 심해져서 기관지약도 처방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뒤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인지는 현재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위원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망자의 경우 사실 병원에 가 있지 않을 정도로 기저질환이 심각하게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1개월 이상의 이제 전 세계 대유행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틀 전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잡지에 이제 중국의 중환자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주로 사망하고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했던 건데요. 한 710명 환자를 갖다가 이제 쭉 지켜봤더니 52명 정도가 이제 중증 질환이 중증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32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예. 그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위험 요인을 살펴봤더니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란 ARDS가 이제 발생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61.5%가 이제 사망을 한 건데요. 과거에 이제 뭐 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중증 환자들 경우에 한 30에서 40% 내외 정도가 사망했던 걸로 보면 뭐 중국에 이제 여러 여건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감안해야죠. 예,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이제 높은 편이긴 한데요. 지금 다른 연구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진 경우도 사망률이 올라가고 첫 진단에 폐렴이 발견된 경우도 사망률이 올라가고, 즉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지거나 첫 진단에 이제 중증인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 다른 분들 대부분은 경증으로 쉽게 회복이 되지만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미리미리 선별해서 조기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 사스 때 있고요, 또 메르스 때 있고요. 이전에 또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은 현재 지금 계속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일부 사망자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과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한 30% 내외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일단 병원 내 감염에서 됐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또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좀 있겠죠. 그 부분은. 근데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상으로도 이제 좀 예.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있고요. 사스 예.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지금 제가 최근 논문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중국 우한 지역은 한 3% 정도의 사망률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이외 지역은 뭐 0. 몇 %라고 이제 계속 나오다 지금 보면 이제 1%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사망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 치사율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통계로 볼 때는 1%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분들이 그러니까 면역력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작용을 많이 하겠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험 요인들, 사망의 위험 요인들이 65세 이상 기저질환, 중증 호흡기 질환 진단이 늦어지고 또 초기에 중증 폐렴으로 발견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굉장히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전에 신종플루 때도 심각 단계가 됐었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 그 이제 지금 보면 여러 방역 당국이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코로나19가 과거 사실은 사스랑 굉장히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예, 그 감염의 양상은 신종플루 그 독감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사스 같은 경우는 그 감염력이 증상이 없는 사람은 감염력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감염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는 감염이 됐지만 증상도 나오지 않고 그냥 경미하게
본인도 그런 게 모르게 아니라요. 예. 환자가 이제 환자가 있는데 예. 무증상기에는 감염력이 없다고 봤고요. 예.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본인도 증상이 심하고 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상대방 감염된 사람도 증상이 심하고 사망률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이제 한 2월 19일인가 이제 중국에서 예. 이제 NEJM이라고 우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증상기 무증상기 때에 그 바이러스 유전자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무증상기에도 증상기만큼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 증상이 생기려는 그런 초기 증상기에도 그러니까 증상이 스스로는 별로 없다고 느끼는 그런 무증상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느끼고 있는 바가 과거 사스에는 무증상자들이 감염시키고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감염력이 높다라는 걸 피부로는 알았는데 이제 이게 실험실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이제 방역의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견지에서 지금 심각 단계로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종플루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증상이 있기 하루 전부터 감염력이 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도 뭐 세관에다 뭐 이렇게 열감지기 해놓고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지금 계절 독감도 미국의 가장 방역이 잘 돼 있는 미국도 못 막습니다. 그 이유가 증상 하루 전부터 무증상기의 감염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력도 높고 근데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높은 게 그 무증상기 감염력이 이제 있었던 건데 코로나19가 지금 이 신종플루 또는 독감과 비슷하게 무증상 감염력이 위원장님 지금 신천지 측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대구교회 성도 9,294명과 대구교회를 방문한 성도 201명을 포함한 신천지 예수교회 전 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난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린 인원에 대해 당일 저녁 1차 명단을 대구시에 제공하였으며 19일 오전 6시 질병관리본부에 최종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9일 저녁 대구교회의 전성도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20일 대구교회 전체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대구교회 성도 9,294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모든 모임, 예배, 전도 등 성도들의 모든 교회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질병관리본부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교회에서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2월 18일 전국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개를 폐쇄 조치하고 21일까지 모든 소독 방역을 마쳤으며 22일에는 소독 방역 현황을 공개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모든 교회와 부속기관의 주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월 말부터 2월 18일까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성도 201명을 확인하여 즉시 자가격리와 보건소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들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금일 오전 9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556명 중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309명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교회 전 성도와 대구교회를 방문한 201명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적에서 보건당국과 함께 연락을 취하였고 현재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장기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253명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락하는 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본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성도 보호를 위해 중국 방문자, 중국 방문 접촉자, 발열, 기침 등 감기 증상자에 대해서는 교회 출입을 금할 것을 4차례 공문을 통해 전국 74개 교회에 지시하였고 지난 2월 18일부터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나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이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 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 사태는 정부와 신천지 예수교회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당국의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사태의 진정과 확진 환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유튜브로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의 입장,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방역당국에 현재 신천지 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천지가 최대 피해자임을 인지해달라.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핵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신 기자,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발표를 보셨지만 신천지 측에서는 지금 정부 당국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모든 명단도 18일 이후에 필요한 명단들을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이미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670명, 연락이 되지 않은 670명도 지금 정부와 함께 연락을 해서 이 가운데 417명은 지금 검사를 받았고 253명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오늘 얘기를 했었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앞서 이제 670명이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숨지 말아달라. 종식에 코로나19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권영진 시장의 얘기를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숨으면은 안 됩니다. 숨으면은 본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 일부 교인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브리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천지에서는 670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 400여 명은 연락을 교회 측에서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연락이 이제 됐는데 대구교회에 처음 나온 게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그러니까 9.19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과 접촉 가능성이 큰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에게 모두 명단을 확보하고 연락을 하는 게 지금까지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맞느냐라는 의심도 듭니다. 사실 이 신천지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된 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울산시 같은 경우에 오늘 오전에 1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봤다라고 했다가 현재 다시 나온 건 233명이 예배를 봤다. 또 이렇게 수정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뭐 숫자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을 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교인들끼리 어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인들끼리 모임을 가졌던 내용을 소셜 미디어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방을 폭파시켰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신천지 쪽에서는 또 이 부분이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라고 또 강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명단이 지역 사회에 유출이 되면서 뭐 강제 휴직, 차별, 퇴직, 압박 등을 받고 있다면서 혐오를 멈춰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대구교회 부속기관을 폐쇄를 했다, 소독과 방역을 마쳤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지금 또 오후에 추가로 된 확진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4시 기준이죠. 보통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오전 9시 4시 기준으로 2번 발표하는데 4시 기준으로 46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56명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6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뭐 자세한 지역별 상황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오면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역시 대구 지역이 오후 확진자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24명이 늘었고요. 경남 지역에 6명, 경북 5명 등이, 부산 6명 등이 늘었습니다. 경남, 경북에 많이 늘었는데 현재 경남 6명 증가한 확진자 중 3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으로 드러났고 대구 24명 중 12명 역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로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 46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는 602명이고요. 추가된 확진자 중에 24명은 대구, 이 중 12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오늘 교수님 지금 보면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이 오늘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구 관련 교인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지역에서 확산이 또 관련 접촉자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오늘까지는 일단 지역에서 나오는 숫자는 영남 지역이 좀 많아서요. 지금 보면 이제 그 1차 유행이 이제 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 한 7명 정도가 있었고, 그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2차 유행이 이제 나타났고, 이제 지금은 이제 3차 단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중심의 이제 환자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지금 늦게 발견된 환자들로 인한 그 지역사회 전파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일주 정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는 잠복기 등을 고려한, 또 접촉자들의 확산 이런 것들을 고려한 건가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이제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찾아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 단계를 벗어나야 기존의 이제 그 유행이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더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유행은
계속 확진자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늘어난 부분이 잠복기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더 이상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접촉이 위험했다라는 게 밝혀진 이상 격리되고 치료가 된다면 확산세는 나중에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 고비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앞서 이제 신천지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부분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본인들 시설, 교회에 주소를 다 보냈다. 하지만 이제 경기도 측에서는 일부 명단이 다르고 또 중요한 동선이나 교인들의 동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자료 공개 덕에 방역 조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의문을 좀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두 자료를 크로스 체크해서 방역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지난 16일 대규모로 대구 집회에 참석한 그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다.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상황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조금 전 신천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은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신천지야말로 최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신천지의 주장이고요. 일부 나오는 얘기, 대구시장은 오늘 명신천지 교인들 중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더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신천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요. 청도 대남병원이 사실 좀 위험합니다. 환자가 102명 중에 101명이 감염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지난 청도 대남병원 같은 어제까지 경우에는요. 숫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그렇습니다. 예. 이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모두 102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사망자 중 상당수도 이 대남병원에 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정신병동으로 이송시킬 예정이었는데요. 환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이 대남병원 병원 전체를 이 집단 격리시켜서 환자들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5일 전후로 환자들이 집단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때를 전후로 해서 크게 확산이 된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성지 순례단 있죠.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갔었는데 현재까지 39명 중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저도 혹시 이스라엘에 감염원이 있지 않았을까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크루즈에 타고 있었던 선박에 있던 한 명 외에는 이제 자체적인 지역사회 감염은 일단 보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그 성지순례 일원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성지순례 과정에서 이제 다른 저희 일행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이제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두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감염된 확진자를 통해서 이 순례단 내부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군요. 아직 확인된 감염 경로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심상엽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2월 18일 전까지만 해도 불과 31명에 불과했던 확진자가 최근 닷새 새에 500명이 넘게 6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 단계로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발견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안정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의 본질인 실내 안에서의 모임은 통제하지 않고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지만 집단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 단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단계를 상향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한기총 목사가 이끌고 있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주말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맨 얼굴로 참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 목사는 야외 집회와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야외에서는 감염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서울시는 집회 내내 경고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는 박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서 직접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괜히 자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전 목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요.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을 확산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어제 정세균 총리도 긴급 얘기를 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교 행사 등도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밀폐된 공간에서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의 크루즈선 관련으로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아까 지금 나오는 그림 보니까 예. 저분은 장갑도 끼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위험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임 장외 집회에서도 사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밀집된 공간에서 환자가 바이러스를 노출하는 양이 많을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도 저분께서는 야외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게 왜냐하면 야외이기 때문에 이른바 공기가 빨리 밖으로 나가서 기침을 해도 이렇게 희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은 덜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저분이 좀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면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 저렇게 공간에 모이게 되면 공간에 모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를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도 타셨을 거고 그렇죠. 택시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점염은 안 되지만 동일한 물건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또 마스크 써도 안전하다고 하셨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 벗게 돼 있고 벗게 되면 노출된 것을 본인이 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악수도 하지 않습니까? 모임에서. 그러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집회가 많을수록 바이러스가 감염이 옆으로 되거나 하는 확률은 당연히 높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야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전광훈 목사는 주장했지만 역시 밀집된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또 위험하게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다수가 이용하면서 역시 또 그런 위험성이 증가된다.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임 장소에 갈 때, 그다음에 흩어질 때 충분히 감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회 자유는 있지만 법적으로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큰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참가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경찰도 집회 강행은 불법이라면서 주최자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좀 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이 되면 앞서 이제 조금 뒤에 정부 대책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곳도 있고 학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각종 행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선 조금 전 대통령께서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기 때문에 심각으로 되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여행 자제나 모임 자제 이런 거를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 모임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재로서는 대구하고 부산 이런 밀집 지역에서 계속 집회를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게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게 좋고 새 학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예.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급적 맞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휴교를 사실은 하면 예. 학생들이 학교로는 안 가지만 다른 곳으로 또 모이는 장소에서 모임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휴교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상황은 그 신종플루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휴교를 하면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뭐 다른 모임을 한다든지 다른 밀접된 모임들이 또 있을 물론 뭐 학교에 와서 집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마 밀집도는 그러니까 수는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 위험성이 신종플루 때 증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정부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계속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해야 된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심각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얘기가 예. 있었는데 워낙 지금 이 숫자가 승수 효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이건 감당하기는 단순하게 이른바 제한적인 지역적 전파라고 보기에는 이미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정부의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안에서 전파되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상황,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지금은 이제 이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해서 특히 이제 병원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예. 오늘도 보면 계속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병원에 감염돼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의료 체계를 치료를 위한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게 급선무이고요. 아마 지금 보건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됐을 때 혹시 뭔가 조치가 달라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뭐 예방하는 부분은 기침 예절이랄지 손 씻기 이런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됐었지만요. 기본적인 건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건강을 잘 체크하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갔다가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예. 이제 외국으로의 여행도 기본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정부로서도 그런 여행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 좀 강력한 권고를 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에서 이제 권한이 크게 집중이 돼서 지방 전체에 대해서 강력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는 어떤 피부로 크게 느껴지는 건 없지만 본인 스스로부터도 이제 심각성에 대한 거를 좀 한 단계 위기 의식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현재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중국인의 입국은 금지돼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은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나왔었죠.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와서 현재까지 76만여 명이 동의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인숙 의원도 관련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해외 논문 등을 소개를 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현재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생각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능우 장관은 지난 21일에 감염 요인을 보면 중국 관광객이 감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특정 국가의 특정 사람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한국 지역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이 질병예방통제센터 등이 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치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경보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요. 주의, 경계, 경고 이렇게 3단계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DC는 이 한국과 일본을 강화된 사전 주의 단계, 이 경계 단계로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불필요한 여행 자제 단계인 경고 단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대구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차별적인 발언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려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과 정치권 또 온라인상에서 일부 네티즌들까지 대구 코로나, 대구 폐렴 등 이 코로나 앞에 대구 등 특정 지명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가뜩이나 불안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도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대구 폐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대구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대구 경북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지역을 돕기 위한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금, 물자, 의료진 이렇게 대구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는 파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 이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오늘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감기와 코로나19 초기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슷한 증상이 있다. 지금 또 심각 단계로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이게 감염 관련이기 때문에 감염학회에서 보면은 2, 3일, 4, 5일 정도 증상이 좀 있더라도 집에 대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입장에서는 그거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감을 걸려도 감기가 걸려도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까지의 이 환자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감기는 그냥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온다는 거, 코막힘, 콧물 재치기 좀 이런 느낌이 와서 훌쩍거리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가서 다른 환자와 뒤섞여서 오히려 본인이 더 나쁜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집에 1339에 연락해서 상담은 하는데 본인이 찾아서 일단 콧물 부분들은 코로나19 증상은 지금까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예 선별진술은 안 가는 게 좋다는 안 말씀이죠. 가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감기 얘기하면 약 먹어도 일주일, 뭐 안 먹어도 일주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예. 증상이 그렇게 막 몸이 욱신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약이나 아니면은 약국에서 약을 사서 일단 드셔보는 게 제일 좋고요. 독감은 말 그대로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독감 걸려보신 분 얘기하면 맞지만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예.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런 도 심하고요. 예, 그게 이제 인플루엔자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은 그 잠복기가 뭐 하루 이틀인데 코로나는 한 3일, 7일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는 폐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 쇼트니스 브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숨이 좀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숨이 좀 가빠지는 느낌이 이런 드는 것 같은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끔은 소화기도 침투를 하기 때문에 설사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1339의 이 증상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선별진료소, 이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는 지금 이제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서 지정된 절차를 따라서 검사해 보는 게 가장 본인의 건강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보호하는 좋은 지름길 같습니다. 어쨌든 선별진료소에 가게 되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선별진료소의 증상, 코로나19 증상이든 비슷한 증상이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곳 자체에 갈 때 본인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할지 이런 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는 기본이고요. 장갑을 꼭 끼시라. 왜냐하면 본인이 급해서 택시 타고 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자기 차를 운전해서 동생한테 주든지 간에 이미 벌써 뭐 운전대도 만지고 도어락도 만지고 영화 컨테이전에 보면 이게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만지는 접촉점에서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 쓴 분들이 나는 마스크 잘 썼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런 접점이 있어서 거기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히 마스크 그다음에 장갑을 끼시고 최대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자기 건강도 챙겨서 갔다 오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이를 다 관리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의료인들 자체도 숫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군 의료진들이 100명 이상 더 투입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메르스 때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예. 이게 이제 1월 20일 날 벌어져서 지금 이제 한 34일, 32일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의심 환자를 보려면 이 의료진이 이 이른바 이 보호복을 예. 입고 벗고 해서 그 보호복을 다시 버리고 이런 과정이 3-4시간 걸립니다. 이제 입고 벗는데 1시간,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면 왜 한 사람 의심 환자 객단 받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의료 인력이 계속 지금 3교대로 엄청나게 소비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군 인력도 투입을 하고 간호 인력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의심 환자를 모두 다 소화를 하기에는 뭐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우리 의료 시스템도 선별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일 수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도 경증은 필히 예. 분별을 해서 지금 국민 안심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물길을 달리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기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계속 약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병원 가기가 약간 꺼려지기도 하고요. 더 위험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이번에 그 복지부에서 발표를 할 때 예.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의사협회는 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다니시던 이 의원이나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진료가 이건 뭐 원격 진료하고는 다른 문제에서 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메일로 처방이 되는지 약을 받을 수, 왜냐하면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만성 질환은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때 약만 받는 주기적으로 거거든요. 받는 이제 네. 변화를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병원에다가 자기 이제 이른바 주치의라고 하죠. 예. 연락을 받아서 한 다음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가급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제를 하시고 선별을 해서 중증 질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건 아마 의료진일 겁니다. 계속 환자도 늘어나고요. 검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또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 수술을 한 환자가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예, 지난 18일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한 딸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딸이 신천지 교인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간 이식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이 끝난 뒤 자신의 열이 떨어지지 않자 그제서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간을 이식받은 어머니는 현재 1인실에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대구 가톨릭병원은 수술이 진행된 병동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예. 본인이 위험성이 크고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격리를 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래서 사실 의료진 전체가 다 지금 의료진들 부족한 상황인데 일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멀쩡하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환자가 뭐 어떤 분은 지금 일부러 갔다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의심 환자로 자기가. 근데 그렇게 가면 그 전체 의료 시스템이 자기 지역에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응급실로 치면 응급실에 있던 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의사들이 와서 해줘야 예.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폐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응급실로 가야 될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그래서 지금 뭐 대구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의심 환자, 확진 환자가 하나둘 되면서 이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안타깝게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 필히 주의해서 의료적 소비, 그게 의료적인 이제 낭비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권 피해로 바로 이제 초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국민들도 의료진도 보건당국도 명심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자가격리 대상자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뭐 감염이 됐겠는데 뭐 자가격리 대상자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극히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의료 시스템 전체에 주는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병원이죠. 간호사 한 명이 신천지 교인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간호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간호사 역시 신천지 교인이었고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에야 신천지 교인이다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의료인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왔는데 이 간호사와 접촉한 전공의였습니다. 현재 대구 가톨릭병원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이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한 의사 13명, 간호사 47명이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예, 특히 의료진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앞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이건 또 위급한 환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신천지 교인이 울산에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게 확진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의 첫 확진 환자인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주지는 이 대구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난 이 9일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환자가 그 뒤인 16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신천지 울산교회 예배도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배에는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 울산교회는 지난 18일부터 자체 폐쇄를 한 상태인데요. 정부와 울산시는 신천지 울산교회 신도 4,8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원래는 5시 3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약 3, 4분 뒤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정부 대책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일부 개학을 학교를 연기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3, 4분 뒤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학 연기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신종플루 때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는 참고로 예. 2015년에는 병원 내 감염이어서 학교 휴교에 대해서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2009년 신종플루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로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그 이른바 알제로라고 하는데 한 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9명이 27명이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른바 연결고리를 끊어주려고 하면 가장 그 급선무가 집합하는 장소이고요. 예. 그 집합하는 장소가 기본적으로 돌발적인 장소가 이제 행사 같은 거고 지금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학교 그다음에 이제 통근하는 이런 건데 가장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를 좀 연결고리를 1주에서 2주 정도 끊어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작용에 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제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예. 부모도 별도로 또 이제 직장을 못 나가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연쇄고리가 있어서 분명히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연결고리를 끌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아마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당장 육아 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개학 연기가 결정이 된다면 역시 방역 대책에 가장 최우선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메르스가 확산됐을 때 그때 보건복지부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상황과 그때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2015년 상황하고는 비슷한 면이 이제 그 확산하는 그 속도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예. 다만 그때는 병원 내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병원명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안타깝게. 맨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그래서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선량한 환자가 좀 더 좀 이렇게 좋은 케어를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 그래서 무려 186명이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다량의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그게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르스 때는 심각이라는 단계를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 신종플루 때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국민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 질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즉 기저질환이 폐렴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바꿨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 방역 당국의 어떤 그 통제력에 대한 그 역할과 예. 그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확산이 될 우려도 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그러니까 대중교통 아침에 출퇴근할 때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요. 꽉 밀집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 버스 안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 가까이 타고 있다 보면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대책이 없을까요? 네, 그거 진짜 통근하는 차량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이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예. 지금 현재로서 분포도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상당히 이른바 우리가 아이스버그 효과라는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100명, 200명이 됐다면은 그 밑에 지금 의심 환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는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밀집된 지역에서 아마 마스크는 쓰고 있겠습니다만 예. 마스크 쓴 사람도 그 지하철이 움직이면서 이 봉을 잡아야 되고 또 표를 끊으면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누군가가 환자하고 바이러스 노출이 됐다면 분명히 접촉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다만 뭐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은 아직까지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 공간을 각자의 공간을 최대한 넓혀주는 게 바이러스
바이러스로서는 이동 거리를 줄이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범정부 대책회의가 5시 10여 분에 끝났는데요. 지금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대책회의에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유인혜 교육부총리 등이 참여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더불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원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박능우 본부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회의 결과를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능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확대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 인력 확보 및 활용 계획, 대구 경북 대응 상황 및 범정부 지원 계획,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23일 1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602명이며 18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대구시의 신천지 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으로 코로나19가 감염된 사실을 밝혀낸 후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 격리를 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찾아낸 환자들이며 이외에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대구와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는 이제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후 지역을 넘는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병 초기에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전파에서 전국적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늘 오후에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재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건의해 왔습니다. 중수본은 이를 받아들여 금일 2월 23일자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중대본부장 아래에는 2명의 차장을 두어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의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맡아서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지자체 간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집단 행사와
다중밀집 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휴교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와 기업, 공공민간단체 등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와 환경, 활동 등의 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전략은 해외 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 두 방향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는 대책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역량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 그 규모는 크지만 일부 지역 또는 집단에 의한 단일 전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봉쇄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내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두 동원해서 고강도의 방역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중으로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행되도록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우선 추가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하여 신천지 교회 신자들에 대한 선제적 격리와 전면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대구 교회 종교행사에 참여한 대구 지혜 신자 9,334명과 타 지역 신자 201명 등 9,535명의 명단을 확보하였고 확진 환자들과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전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조치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전담 배정하여 철저히 관리 중이며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등 별도의 격리시설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유증상자부터 61개의 검체 채취팀이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 중 이들 전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철저히 찾아내어 대구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확진 환자들의 완치를 위한 치료에 매진하는 비상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대략 한 달의 총기간을 예상하고 있으며 2주간 임시선별진료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역의료계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들이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잘 치료받기 위한 병원과 의료 인력 등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구시 4개 대학병원의 음압격리병상에 수용되고 있으며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군 대전병원이나 타 지역의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으로 이송될 것입니다. 경증 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609개 임상 입원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약 1,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가병원인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을 비롯하여 국립마산병원, 상주 적십자병원, 영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까지 범정부적인 총력을 다해 대구 시민들을 위해 병상을 소개하고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162명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진 보호장구, 진단검사 장비 등 장비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이 현지에 파견되어 대구시와 함께 협력하여 현장을 통제해 나가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고 관계 부처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우선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침, 인후통, 오한 등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먼저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셋째,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태로 모이는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염 사례에서 식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큰 편인 만큼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피치 못할 행사를 하더라도 가급적 식사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과 그 인근의 의료인께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검체 채취 등의 진단검사, 경증 환자 전담병원의 환자 치료 등 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는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이 다 함께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내에서 코로나19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남병원의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접촉자 격리와 확진 환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과 그 주변의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환자와 종사자, 지역 주민 등 총 652명의 진단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109명 중 정신병 등 확진자 89명은 청도 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치료 중이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26명의 의료인을 지원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명은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치료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입원 환자와 직원 등은 모두 병원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혹시 모를 추가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최대 900개의 입원 병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확진자 격리 치료와 접촉자 격리 등 방역 봉쇄망을 구축한 상태로 향후 지역사회의 추가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결과를 평가해 볼 것입니다. 오늘 확대 중수본에서는 교육부의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와 관리 방안 후속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회부총리께서 연이어 설명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교육 분야 코로나19 추가 대응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 중, 고 학사 일정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유초, 중고의 신학기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하며 추후 감염증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일수를 확보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개학 연기 등으로 휴업 일수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을 신속하게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휴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어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담임 및 학급 배정,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하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 등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학교 돌봄은 시설 방역 강화 등 안전한 환경으로 제공할 것이며 예, 지금 범정부 대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듣고 있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 정리를 하면요. 유치원과 모든 초, 중, 고교 개학을 오늘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늦추겠다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확산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했고 잘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으며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고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든 유증상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강화된 검역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대응에서도 앞서 이제 박능구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2주간 외출 자제 등 몇 가지가 있죠. 조익신 기자 좀 정리를 해보죠. 최소 2주간 외출을 좀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기침이나 발열이 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1339에 미리 좀 상담을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많이 모이는 상황을 좀 피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피치 못하게 행사를 하더라도 식사는 좀 제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식사를 통해서 전파된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좀 사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사를 같이 하는 찌개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도 더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식탁을 마주 두고 식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 적게 해도 30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말이 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저 같은 경우에 봉투에 놓아주지 않은 상태면 수저통에서 같이 꺼내면서 자기 수저만 만지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사람의 수저도 만지게 되고 물컵도 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또 예의를 좋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포마이트라고 해서 매개체가 있으면 그걸 끊어주는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내용이 아무래도 상당히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특보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바로 이어서 특집 뉴스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또 정부 대응 방침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